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이제 내려온 건 알잖아요. 내려와서 김의겸 차관이나 박민관 차관이나 다 알고 있고 그 내용과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서까지 또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 그 내용과 관련돼 갖고 그거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2015년 국감이나 2016년 국감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그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인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제가 좋겠어요.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 1일 1급 공무원 6이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3명이 옷을 벗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 김의겸 차관이 그 일을 주로 했어요. 그렇죠? 김의겸 차관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 1급 정도 자리는 사실은 이건 정무적으로다가 판단되는 자리고. 그런데 김의겸 네. 차관이 네. 같은 문공부 시절부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아닙니까? 네. 이야기하면서 위의 짓이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가 장관입니까? 그 김종덕 증인입니까? 저는 그때 나와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청와대에서의 그 1급짜리는 아시다시피 1급짜리 정도 이상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또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아니 제가 알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저한테 지시를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MT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무슨? MT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 아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네. 음성 안내, 버튼식 음성 안내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모르세요?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박물관에 버튼식 음성 안내기를 2015년 7월 2일 이걸 도입을 지시하신 적 있죠? 그런 거를 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해외에 공문 한번 보세요. 공문. 네. 공문 보면 네. 7월 2일 날 이 확대 도입을 지시하고 7월 3일 날 국립문화시설 안내 해설 체계 개선 계획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거부합니다. 이 알토5 모델 이거 2015년에 단종되거든요. 근데 네. 일괄 구매를 장관이 지시해요.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문화부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국립박물관에서도 못하게 하는데 장관 지시라서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공문 저런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는 안내하는 가이드만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도는 가이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오면은 스마트폰 그거 활용한다는 거 아는데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단종된 모델을 구입하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모든 박물관에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다가 그걸 둘 수 있게끔 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있다고 그래갖고 스마트폰을 지금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온 어떤 관광객도 그거 사용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해갖고 그런 거 시스템을 좀 도입해보라고 고려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모릅니다. 어떤 업체가 그런 걸 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장관에 앉아갖고 이 업체에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 그런 공문을 지시한 적 없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저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이 어떤 회사에 무슨 기계를 김종덕 증인, 자, 이런 거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시고. 네. 자, 다음은 정유섭 의원. 여쭤보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다음은 정유섭 의원. 신문하세요.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 질의를 이어서 김경수 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부인하시지만 그 입학 청탁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2015 입학년도의 수시 전형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이 11개 종목으로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리도록 체육과학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입학 그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15년부터 적용이 됐죠. 예, 2013년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근데 한 그 거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저는 학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장은 아니지만 일반 예 주요 교수였습니다. 교수로서 주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수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토의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남궁건 처장한테 남궁건 처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경수 박장님이 이번 체육 특기자 면접에 정윤의 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입학 청탁하는데 요즘 누구 뽑아줘라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다 알아듣습니다. 얘 뽑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학교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끝나고 나면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그 말들에 그거를 벗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왔던 그 말들이 자꾸 기정사실화되면서 저는 정확하게 9월 23일입니다. 그 행사 끝나고 나와서 입학처장에게 지나가듯이 건네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입학처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벌써 20일경에 입학처에서는 벌써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들을 그리고 제가 자, 문서로서도 아까 이제 확인을 남은 건 했습니다. 교육부에 보낸 문서에서. 교육부에도 그런 네. 얘기가 나와요. 교육부에도. 아니 그래서 그런 저도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남궁건 처장은 그래가지고 면접위원들한테 금메달리스트 뽑으라고 한 거고. 저는 그거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학장으로서는 저희 수시 전형에서 자,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의원님 예, 저 예. 이거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의원 학장으로서 입학 때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오로지 그 체육학과 두 사람 들어가는 그 면접위원만 추첨하는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처장님께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말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말이죠. 가지고 드리는 김경수 말씀입니다. 김종 차관을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시고 그냥 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다는 사이지. 정동구 K스포츠 재단 이사장도 잘 아시고. 그 교수님들은 이미 예, 많이 알려지신 예. 분들입니다. 자, 의원님. 그 고영태 씨가 여기 나와서 뭐라 하냐면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 비서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한테 오달 줘서 김종 차관이 김경수 증인한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상상입니다. 예, 저하고 김종 차관은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2010년 6월에 학칙을 개정을 해서 결석해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걸 소급 시용했어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정유라 말고 또 있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여쭈시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칙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에 예.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는 올해 바가 없습니다. 체육학과하고 의료학과하고 합쳤죠. 그래서 신산업융합대가 예, 6개 학과가 와 그거 있습니다. 김경수 학장님이 취임하셨어요. 네. 이것도 뭔가 대가가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 학과 중에 3개 학과가 이미 건강과학대학이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정황증거상으로 청탁이 있을 거라고 그거는 보여지는 제가 겁니다.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를 임명하신 분께 자, 여쭤보시는 김경수 게 좋은 것 증인께는 이제 같습니다. 됐고요. 김종덕 장관께 전 장관 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이제 뭐 최순실, 차은택 또 김종 이런 사람들이 협의해서 간택해 하시고 된 거예요. 근데 김종덕 증인을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들 다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구속돼 있습니다. 왜 김종덕 장관이
김종덕 증인이 장관으로 간택됐을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저는 김종덕 증인이 소극적 방관자냐, 적극적 국정농단의 적극적 동조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소극적 방관자였어요. 뭐 아까 누가 어느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김기춘 실장 지시에 의해서 1급 6명 사표 받고 김희번 차관 사표 받고 뭐 이럴 때는 소극적이었는데 보면은 그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이분 본인이 맡아달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여명숙 씨한테 전화하셨죠. 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맡아달라고. 김종덕 증인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전화 드린 거는 맞습니다만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갖고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그럼 한 달 반 후에 여명숙 씨 자를 때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여명숙 씨를 내보낼 때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김상률 수석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다가 불화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갖고 제가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잘못된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분 그 청문회에 나오셔서 그랬어요. VIP 뜻이라고 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사표 내라고 했다. 이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날 제가 기억하기로 안종범 수석인지 현정택 수석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조양호 위원장이 이게 한진해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좀 뵙자고 그래갖고 아침에 그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겸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우려를 좀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관둘게요. 이렇게 되신 겁니다. 예, 정윤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 정동춘 증인은 핸드폰을 몇 개 쓰십니까? 현재 2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다 제출을 했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박헌영 증인은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 핸드폰이 한 대가 있고요.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요청을 해서 제 이름으로 2개, 어머니 이름으로 1대 이렇게 3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대는 제가 쓰고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쓰고 한 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장순호 씨라는 분이 그걸 썼던 걸로. 장순호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분?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SK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비덱 대표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비덱 대표요. 네. 그러면 독일에서 지금 그 독일 검찰이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는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거는 그것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장순호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많은. 근데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 블루케이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화기를 세대.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저는 설정님 그 뭐하러 그거 그 폰으로 좀 내세요? 예? 그 폰을 내세요 이거?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가 전화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이게 뭐 핸드폰에 뭐 누군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이 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증인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상한 거 근무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 저 지금 녹취록과 그러니까 관련해서요? 이 핸드폰, 네.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한 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대를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만들었지?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동춘 증인은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까? 전체 합해서 한 5번 전후. 네, 어떤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초에는 이제 만나서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이 됐으니 대통령께서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그래서 근데 이 재단 이사장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후에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발표 보니까 정유라 소환 문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30억짜리 말을 타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이 사주려고 준비한 30억짜리 말을 2015년 9월 15일 날 독일 하빈에 위치한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박재홍 증인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마협회에서 나오신 박기범 차장 계세요? 네. 저렇게 승마협회에서 어떤 특정 선수를 위해서 저런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네. 협회에서는 특별하게 말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도종환 의원께서 삼성이 200매덕을 지원했다 하고 계약서를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삼성이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승마협회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저는 보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 전지훈련 이런 문건이 또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지원 선수는 마장마술 정유연 그리고 장애물은 박재홍 이렇게 2사람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런데 이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유연을 위해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승마협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승마협회는 그런 준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승마협회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다 삼성이 만든 문건인가요? 그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세요? 예. 네, 그러면 모르신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박재홍 증인을 꼭 나오게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석수 증인에게 아까 왜 사표를 내셨는지를 얘기하시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직서 낸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18일 날 오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지검에서 저희 자택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무실을 하고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압수가 됐지만 휴대폰하고 업무 일지를 다 뺏기고 나면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헌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헌영 증인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16년도 올해죠. 1월 달에 청담동에 더 블루케이가 설립이 되고 사무실이 열리고 올 9월 3일 정도에 청담동에 소재한 그 WK 사무실을 철수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비록 우리 박헌영 증인이 K스포츠 소속이지만 자주 가서 업무를 본 게 맞죠? 맞습니다. 혹시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최근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기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충전기가 아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길래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던 네, 그래서 거죠?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네. 그 우리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영태 씨는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은 그 태블릿 PC의 존재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 하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혹시 왜 그렇게 증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증언하신 걸 보고 예. 저도 그래서 그 청문회를 봤을 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공태블릿을 제가 본 게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을 비울 때 그 책상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봤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네, 그 태블릿이 저 지금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한 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이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내세우면서 최순실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고영태하고 가까이 지냈던 고영태, 차은택 두 사람한테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둘은 다 그 내용을 부인하셨습니다. 박헌영 증인은 어떻습니까? 한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는데 그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가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은 못 봤다 이 그건 말씀이죠? 못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의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돼 가지고 뭐 욕설 문자를 포함해서 이게 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나의 사실로서 점검을 하듯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태블릿 PC의 진실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것이 저는 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조항규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항규 정인께서는 본인의 해임이 2014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라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세계일보나 통일교 재단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받아서 해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주 위배 사항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12월 9일자 예, 세계일보에 나온 그 내용이 이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대한 본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조항규 전 사장의 해임은 정윤회 문건 보도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28일 이전이라는 거예요. 14년도 이전에 실시한 세계일보의 감사에 따라 가지고 세계일보 이사의 의견을 거쳐서 적법하게 해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그럼 세계일보의 입장하고 조항규 정인의 입장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조항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해임한다라고 적시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 받으신 예. 그 감사 결과 이사회 해임 사유라든지 예. 결정문 같은 것들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덕 증인, 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 동계올림픽 그 위원장 사임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회장님께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임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 그래갖고 제가 그건 나머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예, 이만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마포의뢰 손혜원입니다. 아까 김종덕 증인께서는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럼 그 2년여의 그 장관 생활이 나름대로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적으로다가 집행한 일들 중에서 성공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저는요, 이 증인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증인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전 얘기 중에 제가 저를 건너뛰어서 결정되는 것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게 후반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때쯤에 나오시기 전에 그때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장관을 건너뛰고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그게 제가 조금 눈치채기 시작한 건 사실은 작년 한 그 중반 여름 좀 눈치가 없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눈치를 늦게 채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도 말씀하시는 게 나는 뭐 소신껏 이랬고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김종덕 증인과 이 장관 사이에 차은택이 있어요. 그리고 김종과 차관 사이에 최순실이 있어요. 무슨 잘 이해가 말씀이신지. 쉽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차은택이 김종덕 장관을 추천해서 모셔갔고, 그리고 최순실 또는 김규친 둘 다 아니라고 하지만 김종 차관을 그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먼저 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화여대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그게 되는 지금 증인이 그렇게